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멜연소 조코씨입니다. 오늘도 역시 날씨가 좋은데요. 현장에 나온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입니다. 이렇게 호원동에 나온 이유는 저희 교육생분께서 매도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빌라 임장 가시면 어떤 얘기 들으시나요? 대부분 부동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요즘 빌라 매매가 좀 될까요?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얼마에 매도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즘 매도 안 돼요. 요즘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가 안 팔린다? 아닙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작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매도가 된다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가르쳐 드릴 게 있어요.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다르게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단점들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면 안 되겠죠. 하지만 10가지 중에 8가지가 좋은데 한두 가지 정도의 단점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물건은 자세하게 조사해 보시고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한다면 매도가 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육생분이 투자한 물건도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단점이 몇 가지가 존재했는데요. 그 단점을 극복할 만한 그런 장점이 있었기에 이 물건을 선택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교육생분에게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갔고 수익이 얼마인지는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그 전에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옆으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뭐가 보이시죠? 옆으로 보시면 바로 철도입니다. 철도가 지나가는 바로 옆에 있는 빌라예요. 참고로 이 철도는 1호선입니다 1호선 열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이 철도가 옆에 있는 이 빌라, 그래도 이 빌라가 나홀로 빌라는 아니고 이제 단지형 빌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거주 수요가 있겠죠. 입지적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같은 경우는 서울 도봉구 도봉역에서 바로 들어오면 의정부 초입이 바로 호원동입니다.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보시면 오전에 이렇게 일찍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빌라를 한번 쫙 보세요. 빌라 보시면 차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주 수요를 알아보실 때 아침 일찍 가서 보시면 이렇게 차들이 빽빽하게 있어서 거주 수요를 알아볼 수 있고요. 또는 저녁 시간대, 퇴근 시간대 오시면 이 빌라 단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는지 그런 부분들 체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많다는 건 임차가 됐든 자가가 됐든 주거 수요가 꽉 차 있다는 거는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도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빌라 같은 경우는 역세권 빌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 투자를 보실 때는 버스 정류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동안에도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육생분께도 이 물건을 조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이 물건이 과연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사 차에 어느 정도면 매도가 된다라는 답변을 받아왔고 그 답변을 통해서 저희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발빠르게 매도가 됐는데요. 매도까지 시간이 정말 짧았어요. 매도까지의 기간은 약 2개월 만에 매도 계약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잔금까지는 약 3개월, 그러니까 2~3개월 만에 매도가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자도 적게 내고 수익은 극대화 되겠죠. 그런 여러가지 사연들을 우리 교육생분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단지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뷰가 어디로 빠지는지 봐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면 뷰가 조금 안 좋더라도 또는 철도가 있더라도 그래도 충분히 거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을 투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서 장점이 크다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걸, 매도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 서울 빌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나홀로 빌라기 때문에 주차장이 되게 협소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단지형 빌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파트 수준으로 넓어요. 주차장 위치가 이렇게 좋다는 건 매수 수요층에게는 굉장히 장점으로 발휘됩니다. 그러면 올라가서 저희 교육생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육생분 낙찰받은 호실이 지금 503호예요. 저희 교육생분이 이제 안에 계시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육생분 낙찰받은 집에 왔습니다. 일단 이 매도된 집을 보여드리기 전에 교육생분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매훈련소 조코치님께 경매를 배운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서 외부 촬영을 하고 왔는데요. 궁금한 점을 여쭤보기 전에 이 집 컨디션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가 대략 평수가 어떻게 되죠? 전용 16평 정도. 전용 16평이요? 그러면 발코니 면적이 지금 확장을 했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냥 둘러만 봐도 한 20평이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저쪽이 안방인가요? 안방이 네, 이쪽에. 이쪽이에요. 네, 사실 이 집을 저희 교육생분께서 거주하는 집은 아닙니다. 네, 지금 이게 안방 화장실. 그럼 이 구조가 방 3개, 욕실 2개죠? 네, 맞아요. 네, 욕실 2개. 안방 화장실은 거의 사용을 안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건물이 사용 승인일이 몇 년도죠? 2018년도. 2018년도요? 아, 7년차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깨끗하네요. 방도 깨끗하고, 그리고 거실도 깨끗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화장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거주하러 오시는 분들은 매수자 측에서는 항상 화장실, 주방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기 외부 화장실도 한번 볼게요.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하네요. 아, 네. 이번에 화장실은 수리했어요. 화장실은 수리했어요? 네. 그러면 화장실 2개 다 수리하셨나요? 아니, 안방은 사용 안 한 것 같이 깨끗해서 아, 안 하고 하셨고. 여기만 했어요. 아, 여기만 네.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방이 작은 방 2개도 꽤 커요. 그래서 아마 이 빌라가 매도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렇게 실내 평형이 굉장히 넓은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5층이죠? 네. 5층이고 총 층수가 6층 중 5층이에요. 그래서 누수의 흔적 같은 경우는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뷰예요. 왜냐면 뷰가 그죠? 네. 뷰가 1층에서 지금 바라봤을 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단지 안으로 빌라가 보이는 뷰인지 아니면 철도 뷰인지 그게 가장 궁금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철도 뷰 같은 경우는 막힘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단지 안 뷰는 해가 잘 안 드는 그런 네.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께 이제 뷰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아마 요런 뷰는 처음 보셨을 거예요. 철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 빌라는 예, 저희가 바깥에서 과연 어디일지 좀 궁금했는데 뷰는 나쁘지 않아요. 2층, 3층이었으면은 아마 앞에를 가렸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4층, 5층, 6층 가리지가 않고 위를 바라봐서 뷰는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빌라가 첫 번째 네. 투자였나요? 네, 경매로? 맞아요. 그쵸. 첫 번째 투자인데 어떻게 선택을 딱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되게 두려움이 컸어요. 네. 근데 이제 조코치님이 추천 물건이었는데 임장 와보니까 지하철은 그 당시에는 심각한 걸 몰랐어요. 근데 그 제가 허급 포기 물건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지서를 보니까 오랫동안 공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명도를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서 네. 첫 도전은 공실인 걸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다행인 게 만약에 임장 오셨을 때 지나갔으면 선택 안 할 수도 있어요. 네네, 맞아요. 야, 이 타이밍이라는 게 진짜 이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안 지나다니면 너무 조용해요. 해도 잘 들고 지금 너무 좋아서 또 실내까지는 이렇게 들어와 보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문이 잠겨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건을 딱 투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잘 모를 때 오히려 이렇게 또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막 진행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물건을 낙찰 받았는데 낙찰받은 시점이 한 2, 3개월 정도 전이죠? 네, 2월 11일 날 낙찰 받았어요. 2월 11일인가요? 2월 10일에 낙찰 받고 현재 매도 계약을 4월 11일 날 했죠. 잔금일이 언제죠? 5월 22일. 5월 22일이요? 지금이 4월 중순 정도 되는데요. 5월 22일이면 한 달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매도까지 10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빠르게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빌라가 무조건 빨리 팔린다. 무조건 좋다. 그리고 경기 외곽 빌라가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서울권이라고 해서 더 좋을 수는 있지만 매도가 더 느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허들을 뛰어넘길 바라는 의미로 제가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요. 이렇게 경기권에도 충분히 소액 투자로 가능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서울 빌라로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조금 더 주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권 빌라로도 이렇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드리겠고요. 그럼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방 3개, 욕실 2개짜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이 빌라가 얼마에 낙찰 받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억 5,777만 7천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네, 행운의 7로 낙찰을 받으셨는데요. 네, 1억 5,700만 원대 낙찰 받으셨고 매도 가격이 1억 9,2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1억 9,200만 원에 매도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대 비용들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이 집에 처음에 들어간 비용이 이제 취득세 부분이 들어갔겠죠. 취득세 부분이 대략 한 300 정도.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또 지금 집이 굉장히 깨끗해요. 깨끗한데 이 7년차 되는 이 빌라 여기 혹시 들어왔을 때 뭐 수리하거나 그랬던 게 있나요? 네, 도배하고 거실 화장실만 했어요. 도배하고 거실 화장실이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저는 이제 아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200. 아는 분께 요청해서 반셀프 인테리어 식으로 해서 약 200만 원 정도로 싹 다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하신 거고요. 이렇게 방법들을 찾아가면 비용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찰가 산정에 6개월치 이자를 산정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매도까지 약 3개월 이자밖에 내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3개월 이자는 고스란히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럼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1억 5,777만 7천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요. 부대비용, 취득세, 그리고 수리비용, 기타 등등 비용들이 약 8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매도 가격이 1억 9,200만 원이죠. 그랬을 때 세전 약 2,600만 원 내외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기타 등등 신탁 말소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100 한 2, 30만 원 빼면 약 세전 2,50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사업자로 신고할 계획이시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이 4월이니까 또 물건들 보신 다음에 다른 물건 낙찰을 받아서 진행하면 이 매매 사업자 충족 요건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1년에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낙찰이셨어요. 그리고 첫 매도였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성과가 났는데요. 임장 당시에 어떤 피드백이 오갔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때 임장을 토요일에 왔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문이 다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방문해서 제가 문의를 못 드리고 전화번호를 다 사진 찍어 와서 월요일날 전화를 다 돌렸어요. 근데 전화로 문의했을 때 반응이 그다지 좋진 않더라고요. 요즘에 매도 안 된다. 근데 가격이 제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1,000만 원이 남더라도 한번 해보자. 조금이 남더라도 한 바퀴 돌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매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요즘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임장 가시면
매도가 안 됩니다 하면은 네 하고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임장 가시면 얼마에 매도가 될까요?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딱 말씀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장님들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런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임장 갈 때 손품을 팔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 손품을 판 시세가 예를 들어서 2억이다라고 하면 그 밑으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8천만 원에 매도가 될까요? 라고 한번 여쭤보면 그 소장님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금액으로는 매도가 돼요.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 확답을 듣고 오셔야지 그냥 안 됩니다 하고 뒤돌아서 오시면은 투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도 가격에 대한 그런 시세 파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죠? 지금 이 빌라가 1억 9,200만 원에 매도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빌라가 호가가 얼마였죠? 대부분 다 2억 1천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쵸. 2억 1천에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한 2천만 원 내외에 저렴하게 팔았기 때문에 팔린 겁니다. 사실 이 빌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이제 등기를 떠보면 다 알잖아요. 경매로 받았는지. 그래서 사실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경매로 받은 걸 알고 맞아요. 조금 더 싸게 내놓으라고 그래야 팔린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계약 시점에 또 내고 요청을 좀 했다고. 맞아요. 제가 싸게 받았기 때문에 요청했을 때 저는 빨리 파는 게 목적이니까 더 깎아드렸어요. 배우신 대로 플랜대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매도 전화가 받았을 때. 너무 떨렸어요. 떨렸어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 얘기를 듣다가 집 보러 온다고 했을 때 너무 기분도 좋고 떨리고. 네, 제가 이동 중에 이제 통화를 했는데요. 그 통화를 잊지를 못해요. 매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정말 제가 더 기뻤습니다. 지금 시장은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조금 더 저렴하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무튼 오늘 총 정리를 해드리자면 낙찰을 2월에 받으셨고요. 매도 계약을 4월에 하셨고요. 그리고 잔금일이 5월이기 때문에 약 3개월 만에 모든 걸 다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수익으로 경매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제가 앞으로 곁에서 또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매를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나 배웠는데 한 번도 낙찰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학원을 다른 곳도 다니다가 조코치님을 만나는데 너무 피드백도 잘 해주시고 전화하면 바로 코치님 일처럼 정말 좋아해 주세요. 제가 매도 됐어요 했더니 정말 코치님 일처럼 너무 좋아해 주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막 이러시니까 제가 되게 행복했거든요. 되게 든든했어요. 네, 조코치님한테 한번 배워보시면 저처럼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배우시는 분들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거 꼭 머릿속에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는 화이팅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매연소 화이팅! 감사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빌라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빌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역세권 빌라는 많지 않다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역세권이 아니라고 해서 별로 안 좋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역세권이 아닐 경우에는 내가 투자하려는 빌라 옆쪽에 저렇게 버스 정류장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버스를 타고 바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교통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빌라를 보실 때도 이렇게 물건만 보지 마시고 주위 인프라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가격대가 매수자분들에게 팔릴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생각하신다면 빌라 투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올바른 판단해서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책에서 나오지 않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16일, 4월 19일에 평일반, 주말반 개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폭넓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전 경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경매연소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